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 백종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사는 세상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의 심리 방역의 문제, 불안, 우울, 분노를 어떻게 다룰지를 저희가 같이 다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사는 세상에서는 중년 남성의 자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7년에 IMF, 2002년에 가계부채 대란, 2008년에 금융위기, 이러한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 사망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40, 50대 중년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분들의 자살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코로나를 이겨내자 이런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이 같이 축적되면서 올해의 자살이 전에 비해서 감소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7월 자살률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다시 전보다 좀 오르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오히려 1년이 지난 이후에 40, 50대의 가장의 자살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절망 때문이었다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열심히 일해 왔으면서도 본인들의 아픔을 얘기하는 데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살 사망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40, 50대 중년의 자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같이 사는 세상을 통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안전소통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안종주 센터장님, 그리고 이화여대 미디어학부의 안순태 교수님을 모시고 깊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한국사회정책연구원에서 사회안전소통센터장으로 있는 안종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여러 매체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 자살이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그런 환경위험 이런 것들을 주로 글을 쓰고 방송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의 안순태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의 안순태입니다. 자살 예방 미디어 전략, 커뮤니케이션 소통 전략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안종주 센터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년 남성의 문제, 이게 참 여러 가지 심각한 것도 많고 저희가 오늘 다룰 얘기가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중년 남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우리 이 중년 남성의 자살 문제 매우 딱딱하고 참 엄중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딱딱하고 그러면 또 우리 이 소위 받아들이는 소통에 또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거든요. 대한민국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지난해부터 트로트 부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강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막걸리 한 잔이라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영탁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것이 이제 대유행을 한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듣고서 이것이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상당 부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 실력이 좋지가 않아서 그냥 가사만 몇 가지 중간에 소개를 하면 아버지 생각나네 이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 이제 과거에는 중년이라 그러면 한 40대 50대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 건강 시대를 맞아서 50 플러스 세대라 그래서 60대까지도 중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생만 많이 하신, 그러면서도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존경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세대가 지금 중년 남성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부장이나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가장이다, 기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이제 뭐 흔히들 속된 말로 6학년 3반인데요. 이게 이제 이 되게 중년 남성이라면 청년, 청소년 이런 것들 자녀로 두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장인, 장모 이렇게 혹은 또 부모들을 또 모시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비롯해서 끼인 세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뒷바라지 해야 되고 또 위로는 부모나 이런 분들을 복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년 세대들인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적으로는 또 갱년기가 이미 왔거나 그것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 그래서 고혈압, 당뇨라든지 비만 많은 이런 이 대사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 문제도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아직까지 치열한 경쟁에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안 이런 것들이 매우 극심한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부동산 폭등 문제가 또 어리니까 결혼시킨 자녀가 아직까지 집이 없어서 집을 사주고 싶어도 워낙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세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 둘 장가 보내면 그 집안 살림이 거들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년 남성들이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송호근 교수님의 책에 이제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특히 다른 세대보다 이 중년 세대들이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표현을 거의 안 하고 오히려 동료들은 조금 알고 있고 이런 경우들을 좀 적지 않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우리나라 중년 남성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가정에 가보면 예를 들어 청소년이든 혹은 또 결혼시킨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되게 함께 모여보면 되게 이 대화 중에서 누구 편을 들으냐 하면 주로 엄마 편을 들어요. 아버지 편 듣는 건 매우 드뭅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수가 막 그렇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제가 뭐 저희 가정도 좀 그런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불안하죠. 계속 지금 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는 계속 소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혹은 또 실직을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재취업하기가 매우 힘든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세상은 4차 혁명이 산업혁명이다 디지털 세대가 돼 있는데 지금 50대나 60대들은 그게 적응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별로 존중받거나 소위 뭐 우리 시제 말로 말빨이 서지 않는 뭐 그런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가더라도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회나 가정 모두에서 힘든 세대가 지금의 중년 남성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또 꼰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런 중년 남성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안순태 교수님은 대표적으로 또 낙인 많이 연구하신 또 전문가시니까 우리 사회가 이 중년 남성을 어떤 시각에서 또는 또 미디어가 가족이 뭐 이런 측면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트로트 얘기도 해주셨고 책 이야기도 소리내서 울지 못한 남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재현된 남성의 이미지를 보면 그 고정관념이 또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중문화를 통해서 미디어 속에 재현된 남성 이미지는 말씀해 주셨듯이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지만 소리내서 울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고통을 말하지 못하는 소통하기 힘든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죠. 물론 중후하고 여유 있고 인자하고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배적인 이미지는 일에 치여 사는 고달픈 힘겨워하는 그렇지만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사고에
잡혀서 매몰되어서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마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 아재 개그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년 남성을 풍자화하고 희화화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웃기려고 하는데 웃기지는 않고 분위기를 깨버리는, 속된 말로 어떤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한국 아버지, 한국 중년 남성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미디어나 사람들의 담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버지는 힘들고 표현하기 힘든, 물론 최근 예능이나 드라마 속에서는 탈권위적이고 감정 표현에 익숙한 이런 새로운 아버지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배적인 이미지는 말하기 힘들어하고 속에 있는 말을 힘들어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그것이 한국의 아버지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해외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해외 남성상, 특히 중년 남성은 마초이즘이라고 그러죠. 남성적인 것에 굉장히 초점이 가 있는 반면에 한국의 중년 남성은 역할에 초점이 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조직의 일꾼으로서 거기서 오는 모든 기대감, 책임감에 눌려 사는, 힘겹게 사는 이 이미지가 중년 남성의 이미지고, 그래서 사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러기 아빠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힘들어하는, 외로운, 서글픈 아버지의 이미지, 너무도 한국적인 슬픈,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참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심리부검을 했던 한 사망 사례 중에 그분이 기러기 아빠셨거든요. 근데 그 뭐 자제분이랑 이제 부인은 다 외국에 있고, 그게 뭐 몇 년 이상 됐고, 마지막으로 통장에 있는 큰 돈을 이제 자식들에게 보내고 몇 달 후에 이제 사망하신 날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통장을 대조해 보니까 그게 같은 날인데 영원히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때 이 얘기를 이제 외국의 전문가들이랑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기러기 아빠라는 거는 어떻게 가족이 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랑, 그렇게 본인도 최악의 상황에 있었는데 그 돈을 다 보내고 자기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리고 시사해 주는 게 많은 그런 예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좀 중년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사망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년 남성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대중과 언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중들이 말하는 미디어 속에 투영된 이미지를 말씀드렸고, 중년 남성의 자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년 남성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매우 낮다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년 남성 자살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있어 왔고요. 간단하게 제가 해외 예로 들면 2018년에 영국의 프로젝트 84라는 성공적인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매주 사망하는 남성의 숫자가 84명이다라는 데서 착안을 했고요. 영국의 사우스뱅크의 ITV 건물에 굉장히 높죠. 거기에 84명의 실제 남성 크기의 다양한 인종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조각으로 설치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이렇게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그래서 영국에는 자살 예방 전담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자살 예방 전담 장관을 신설하게 된 역할을 했다고,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 캠페인인데요. 자살 예방 전담 장관, 좀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또 외로움 담당 장관도 영국에는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성을 표명하고 있고, 이런 남성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이런 새로운 장관,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심각성이 매우 낮다는 거고, 이렇게 심각성이 부재하거나 미흡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년 남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부정적이고 특히 중년 남성 자살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기적이다, 부도덕적이다라는 낙인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족을 저버린 사람, 가족을 버리고 도의를 지키지 못한 책임감 없는 아버지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자살 낙인 연구를 하다 보면 해외와 다르게 나타나는 낙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독특한 것이 이 이기적 부도덕 낙인입니다. 호주나 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든 낙인인데요.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도의를 어긴, 책임을 어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거고, 문제는 그 심각성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 낙인이 만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중년 남성, 가족을 버린 책임감 없는 아빠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낙인이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면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 문제 대상자가 움츠러들고 숨기고 더 은폐하려 한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기 더 힘들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낙인이 시의적인 도움과 치료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서 100% 동의 가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아픈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특히 중년 남성들은 그런 이게 부도덕하다, 이기적이다, 또는 본인의 아픔을 참 드러내는 게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벽들이 많고, 심지어 중년 남성의 자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우리 사회에 아직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중년 자살 문제에서는 원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경찰청의 통계로는 40, 50대 자살 원인의 1위는 탁월하게 경제적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지, 또 자원이나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 안정주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사회 안전망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건강보험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연금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용보험 제도, 이런 다양한 이제 이제 공적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아주 탄탄하게 계속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OECD 회원국가에 보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명퇴를 하신 분이든 50대에 혹은 60대 은퇴를 하신 분이라도 계속 이 돈을 자기가 일정하게 매달 벌어야 되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실업 우리 급여라고 하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직장에 있으면 최근에는 우리가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라든지 액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비해서는. 그러나 이것조차도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이 고용보험에서도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국민연금도 제대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직이 되거나 혹은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중년만 떼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아닌가. 가장으로서의 어떤 자기가 책임을 다 못하는, 또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부족한 문제. 그래서 사실 이 안전망은 강화를 하면 좋은데, 이게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하루아침에 단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매우 위기에 처한 중년 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우리가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고용이나 실업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의 필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또 안타까운 중년 자살 사망 사례를 보면, 이후에 보면은 이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은데, 있는 것도
이용을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사례를 또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20 이제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시군구에 있는 청의 이제 민원을 통해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재난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꼭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분이 공히 말씀하신 대로 중년 남성이 도움을 청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중년 남성이 도움을 청하는 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이용률은 노인이 제일 높고 20대가 전에는 제일 낮았는데 최근에 5년 동안 20대는 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살 사망이 있을 때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만이 원인이 아니라 보통 4개 정도 실업이 있다가 관계가 악화되고 외로움에 빠지고 끝에는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서 이런 최악의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치료율이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건복지 도움과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 것이 중년 남성을 위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1부로 이걸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